역시 여기에도 전 최대 기여를 한 것은 한류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이 K컬처라든가 한류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모든 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다, 국력이 올라갔다 해서 그 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그게 퍼진 게 특이한 거죠. 그냥 우리가 외국 나가서 싸게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문화상품을 외국인들이 그거를 받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화는 뭐 콘텐츠를 접하면서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 가서 보자 직접. 근데 볼 때 제일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한국과 프랑스의 영부인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을 이어서 세계 3위 관광객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럴 수 있었던 한국만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역시 여기에도 전 최대 기여를 한 것은 한류라고 봅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왔던 킹덤, 뭐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 보면 한국 문화가 나오죠. 그 안에 이런 것들, 한국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접하면서 호기심 빵빵 된 거죠. 뿜뿜. 야, 저 나라 너무 궁금하네. 특히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사가 뭐냐면, 킹덤이 그게 좀비물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좀비물인데, 이 외국인들이 제일 놀란 게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영화나 드라마, 또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가. 근데 그 드라마에서만 나온 모자가 종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모자전이 미국에서 열리기도 했는데, 킹덤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이나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뭐 컨텐츠를 접하면서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 가서 보자 직접. 근데 볼 때 제일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거기에 가면 뭐 한국의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런 어떤 문화적 호기심을 채우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 박물관이 유리한 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게 있죠. 아주 접근하기가 좋다. 서울에 일단 와서 대부분 이제 관광을 시작하는데 서울 중심부에 있단 말이에요. 교통편도 좋죠. 야, 바로 옆에 있대, 한번 들려보자,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많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의 중앙박물관은 약간 공원형 복합문화공간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산책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연인들이 데이트도 가능하고, 가족 나들이 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관람도 하지만 또 휴식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 주는 곳이다. 거기에 비하면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바티칸이라든가 이런 이제 루브르 같은 데는 그냥 그야말로 딱 박물관에 특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을 와서 뻥도 먹고 뭐도 따고 뽕도 따고 뭐 그러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식으로 야, 이거 거기 가면 휴식하고 즐기고 쉴 수도 있는데 또 한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대. 당연히 가려고 그러겠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 여기 이제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제 이런 걸 잘 홍보하고 운영도 잘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광 패턴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유럽 중심 문화 관광을 과거에 이제 주로 세계인들이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아시아 쪽 관광을 많이 와서 서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거. 그럼 이제 서울 관광객들은 대부분 한국에 오면, 서울에 오면 거의 대부분 필수 코스로 박물관을 들린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자 수가 급증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에도 그렇고 프랑스나 이런 해외 박물관에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수율이 사실 5.1%로 엄청 낮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천천히 가져올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회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도둑질한 거잖아요. 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노략질하고 도둑질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자랑스럽게 박물관에 전시하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의회에서 지금 논의가 됐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제국주의 시대도 끝나가는데 남의 나라에서 약탈한 건 다 돌려줘야죠. 대영 제국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도둑질해 온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많단 말이죠. 그걸 전시해 놓고서 잘난 체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상당히 그런 나라들이 고자세로 우리가 일단 도적질 해온 거는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졌지만, 지금은 좀 시대적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또 한국 국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노략질해 간 거, 도적질해 간 거 이제 돌려줘라, 반환해라,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세계적으로 좀 그런 운동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약탈당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약탈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문화재 반환 같은 거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수 블랙핑크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국 배우 가수들과 사진을 찍어서 직접 SNS에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또한 손주는
K-팝의 엄청난 팬이라고까지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K-컬처를 되게 사랑하는 모습이 사실 뭔가 믿기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K컬처가 좋으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강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이 K컬처라든가 한류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모든 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다, 국력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 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그게 퍼진 게 특이한 거죠.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 그 민족성을 담고 있는 민족 문화 이런 것이 외국인들한테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퍼지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 민족 문화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게 퍼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퍼지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5,00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온 우수한 민족성, 그 다음에 민족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한 감동을 주고 매력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매료되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그 현대화된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일정 역할을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한류라는 것이 생긴 것이지 그냥 우리가 외국 나가서 싸게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문화상품을 외국인들이 그거를 받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화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미국 헐리우드 영화 하면 뭐 뿅 갔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퇴조하면서 문화도 퇴조하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영화 자체가 일단 잘 옛날같이 재미가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실 텐데 실제로 흥행도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헐리우드이 매달렸던 것이 히어로물이죠. 히어로물도 처음에만 반짝했다가 역시 시들합니다 지금. 아주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얘기 하죠. 야 헐리우드 영화 보느니 한국 영화 보겠다. 한국 영화 훨씬 재밌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류에 외국인들이 매료되고 매력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흥행을 하긴 하지만 다른 분야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나 J-팝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내는데도 일본 문화는 좀 퍼지지 않는 다른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제가 아까 한류 얘기하면서 한국인의 민족성,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얘기했는데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요. 일본민의 민족성 또 민족 문화가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호소력이 별로 없다. 우수하지 않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거 이유로 제가 지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무력감이 굉장히 심하고 저항의식도 약하고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헤쳐나가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처럼 현실을 고발하거나 현실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사실 소위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쪽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드라마 뭐 이런데 소재로 만날 등장하는 게 자기네들 같으면 너무 민감해서 다루기 힘들 것 같은 5.18 광주가 막 숨어서 그걸 전면으로 다루는 드라마도 있지만 드라마 곳곳에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아 이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내용들을 얘들은 그냥 막 다루네 정면으로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또 상당한 감동을 주고 있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게 사실 판타지적 요소가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폐해를 아주 전공적으로 비판하는 영화란 말이죠. 그야말로 현실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걸 잘 안 해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하느냐 상상의 세계 쪽에 강하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걸 잘 못하고 회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상세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쪽이 강해요. 애니메이션 쪽에서 뭔 짓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좀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현실 영화, 실사 이쪽은 좀 취약한 이런 어떤 문화 상품들이 만들어졌죠. 일본은. 근데 외국 사람들이 뭐 만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일본 사람들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화보다는 한국은 직접 배우들이 나와서 현실의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현실 회피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드라마나 영화 특유의 흐르는 저조한 감정 이 좀 일본 영화나 들어보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저조해요. 약간 우울한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보고 나면 기운이 다운돼요. 분명히 밝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내용도 괜찮은데 보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아요. 좋아지는 게 뭐다. 그래서 저조한 감정 상태가 좀 유지되는 영화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것도 외국인들의 정서에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어떤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일본인들의 문제점 있는 민족성 또는 민족 문화, 현실적인 어떤 도피, 현실 도피적 경향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호소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도 상당하죠.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청산했죠. 나름대로. 요즘엔 좀 분위기가 또 이상한데 독일이 그래도
그래도 나치를 정확하게 청산하고 극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계속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난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건데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런 행동을 자꾸 하는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때 돈 많이 벌었을 때 보여줬던 오만한 경제동물이라는 별명까지 나왔던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외국인들한테는 불쾌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일본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도쿄를 놀러 가느니 서울을 놀러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한 관광 열풍이 불어오고 있답니다. 일본도 나름 국내 여행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일단 그것도 역시 이제 한류 영향인데, 일본에서도 한류 열풍은 상당하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은 BTS 모르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블랙핑크도 다 알고 있고,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자, 이런 걸 보다 보면 이거 저 한국 영화에 나왔는데 한번 가고 싶다. 폭삭 소가수다가 나온 뒤에 제주도를 많이 찾았다 그래, 일본 사람들이. 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촬영지 가고 싶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화장품, 보여주는 어떤 상품, 이런 거 사러 가고 싶다. 요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요즘에 한국에 오는 것들은 성지 순례형 관광이다라는 표현까지 쓴다 그래요. 한류 또는 한국 K 콘텐츠 속에서 봤던 성지 또는 봤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사기 위해서 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바로 쇼핑, 뷰티 산업입니다. 이쪽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죠, 한국이. 그래서 K-뷰티나 패션, 화장품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올리브영 같은 데 많이 간대요. 최신 트렌드가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한국은 기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변화의 속도가. 일본은 좀 보수적이 느리죠. 그래서 일본보다 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을 접하기가 쉽다. 최신 유행, 최신 트렌드, 한국의 유명한 어떤 뷰티 산업, 화장품 이런 걸 접하기가 쉽다. 여성들도 많이 한국에 온다 그러고요. 그것도 이제 이유고, 그 다음에 거리가 좀 가깝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싸고. 일본이 깨끗하긴 해도 재미는 없는데 한국 가면 일단 쉽게 갈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음식도 뭐 일본 사람들이 꽤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쪽에서 한국도 일본에 가면 음식 적응이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쪽에서 일본 사람들이 진입 장벽이 좀 낮다, 한국에 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한국을 많이 오지 않느냐.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일본은 재미가 좀 없는 나라.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일본 사람들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재미없다, 로봇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분위기가 그렇진 않아요. 뜨겁다 그럴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을 아시아의 라틴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피가 뜨겁다, 쟤들은.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일본의 그런 어떤 차분하고 조용하고 좀 어떻게 보면 숨막힐 듯한 분위기, 로봇 같은 사람들, 이런 데서 한국인들을 보는 것 자체도 매력일 수 있죠. 요즘 해외에서 자동으로 밀봉되는 쓰레기통이나 냄새 제거 신발장 등 한국식 청소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 철저한 분리수거 등이 더해져서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생이라는 말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청결을 중시하게 된 좀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온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에서 온돌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죠.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온돌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품이고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유적지 같은 데서 온돌 발견됐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민족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네, 온돌 문화 우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온돌 문화가 뭐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도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집에. 근데 일본은 집에 안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파가지고 불을 지폈어요. 온돌 문화가 아니죠. 우리는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방을 바짝바짝하게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방 안에서 신발을 벗어도 집 같은 거로 바닥을 많이 하죠. 다다미 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이라서 깨끗함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데, 한국은 광나게 닦을 수 있는 방이죠, 온돌 문화가. 그리고 거기서 등 붙이고 잔단 말이에요. 안 깨끗하면 안 되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방 안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다. 신발 벗고 생활하는 문화 중에서도 특히 온돌 문화. 근데 서양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저는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 이렇게 방에서 신발 신고 다니다가 침대에 이렇게 신발 신고 눕더라고요. 그러면
영화보다 계속 거슬려 지금도. 아니 쟤들 저거 신발이나 벗고 눕지 저거. 침대에 그냥 신발을 신고 눕네. 그리고 신발은 뭐 소파 위에다 발을 올리질 않나. 자, 그러니까 이 서양의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생활하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침대에서 눕는 문화 아닙니까? 이런 데서의 청결과 온돌 문화의 청결은 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게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전통적인 위생관념이 이제 굉장히 강한 게 한국이죠. 특히 유교 문화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좀 깨끗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목욕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중국 고대 문헌에도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 목욕 많이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딴 것도 있지만 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산이 많고 물이 많아서 어디에서든 씻을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많은 나라, 풍부한 나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씻은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 자체가 청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씻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물도 물이지만. 근데 이게 이제 유교 문화랑 결합하면서 강력해진 거죠. 조선시대부터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위생이라는 것이 청결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도덕, 예의 이런 거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단장하는 것이 청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 문제로 이제 간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다. 집을 깨끗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청결 문화가 더 강해졌다라는 얘기가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죠.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생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염병 문제라든가. 그래서 정부가 위생 캠페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그래서 깨끗한 나라 만들기 뭐 이런 이제 운동 같은 걸 했다는 건데, 이때부터 한국인들 머릿속에는 더러우면 이것은 후진적인 거고 청결하면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위생관념, 청결관념에다가 이 시기에 또 형성된 근대화 이퀄 청결, 근대화는 곧 청결이다. 뭐 이런 인식도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 사회가 워낙 외식 서비스 산업이 빨리 발전했는데, 그런 산업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청결하게 매장들을 꾸렸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그런 것들을 접하고 나서 더러운 데는 안 가죠. 그러니까 다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한번 맛본 거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청결을 내세우면서 손님을 끄는 문화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경쟁의 하나의 요소로서 청결 뭐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 것도 있다. 더러우면 실패자다, 루저다, 노숙자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청결하게 자기를 가꾸려는 개인적인 욕망도 생길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복합되면서 한국의 청결 문화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근원적으로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청결 문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오래됐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온돌 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처음부터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